너무 세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수투로 들어갑니다. 수투를. 자, 일단 수1이랑 수2가 현재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도 역시나 메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게 고2 1학기, 고2 2학기 과정이거든요. 그죠? 고2 1학기 2학기 과정인데 어쨌든 여기 부분 수원 수투가 이제 수능에서 아직도 이제 메인입니다. 약 수능 문제 그래도 한 70%에서 80% 느낌이 이 수원과 수투 내용에서 나옵니다. 네. 수원 내용을 우리가 저번에 쭉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들어갈 수투 내용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이 수투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분이랑 적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미분, 적분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미분과 적분, 적분, 억전이, 적전이 이런 말들은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미분이랑 적분을 드디어 배웁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미분이랑 적분이 뭔지를 배우고 드디어 누군가한테 좀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미분이랑 적분까지 배우면. 그죠? 이제 미분이랑 적분이 언제 갔다가 좀 배울 건데 이제 근데 미분이랑 적분, 정확히는 미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사실 뭐 앞에 뭐 다양하게 뭐 삼각함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다른 내용들에서도 똑같았어요. 그죠? 네, 원가를 가기 전에는 좀 밑단원이 좀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밑단원 게 필요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 미분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도 1단원과 2단원은 이 미분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으로 가기 위한 준비고요. 실제로 미분은 거의 한 3단원부터 그래서 미분이 뭔데가 일단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단원과 2단원은 그 밑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 쭉 얘기를 하고 개념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 거지만 이 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다루고 이와 관련된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갖다 공부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등수학 과정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어쩔 수 없어요. 엄밀하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게 될 수밖에 없느냐를 되게 엄밀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봐봐 이러면 뭐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그냥 약간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교육 과정상 요거를 갖다가 다 엄밀하게 증명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엄밀하게 증명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직관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쭉 가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게 왜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되고 쟤는 왜 저렇게 갖다 푸는 거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초반 부분에 조금 어찌 보면 진입장벽이라면 좀 진입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은 뭐냐? 1단원은 함수의 극한이라는 겁니다. 자, 극한이라는 걸 일단 다뤄야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으로 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뗄 수가 있어요. 극한이라는 거를 갖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갖다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 요 개념들을 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무한대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무한대. 자, 무한대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 기호로서는 자 이렇게 갖다 씁니다. 팔이 누워져 있는 모양처럼 보기도 하고 혹시 메비우스의 띠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메비우스의 띠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메비우스 띠.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말 갖다 생긴 거죠. 네. 이 메비우스 띠에서 따라가지고 만든 게 저 무한대 기호입니다. 네. 그래서 무한대 기호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혹은 플러스가 돼 있으면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하고요. 이 양의 무한대의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이 양의 무한대를 되게 큰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계속 증가하는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정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되시죠? 양의 무한대라고 표현되면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직선에서 얘기를 한다면 수직선에서 본다면 커진다는 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무한대로 써져 있으면 저 오른쪽에 어마어마하게 오른쪽에는 어떤 숫자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철수가 어디로 갔어? 걔는 계속 오른쪽 가고 있는 상태인 거지 오른쪽 저 어디인가에 뭔가 있다라는 뜻이 아닌 거라는 거야. 무슨 얘기 되시죠?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숫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뭐 되게 큰 숫자가 뭐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에 뭐 이것승에 뭐 이런 어마어마한 큰 숫자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순간 이미 무한대는 얘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생각을 하든 그 숫자를 이미 건너뛴 숫자인 겁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음의 무한대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할 거고 음의 무한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양의 무한대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계속 그죠? 감소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선으로 얘기를 든다면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죠? 네. 이게 끊임없이 쭉 가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이 무한대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싶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죠? 이 수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네. 이게 필요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런 것들 무한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무한소라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수투에서는 정확히 다루고 있진 않아요. 네, 수투에서 그냥 정확히 다루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만 얘기할게요. 수투에서는 정확하게 위에 무한대는 이런 기호가 있잖아, 맞지, 그지? 예, 근데 여기 수투에서는 얘에 대한 기호는 딱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 가면은 이제 뭐 입실론이라든지 뭐 델타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문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문자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0처럼 그냥 표기를 할게요. 네, 그냥 0처럼 표기를 할 거고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한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되게 굉장히 작은 건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0과 가까운 0과 가까운 작은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음의 무한대도 그렇고 이제 무한소도 그렇고 되게 작아진다라는 말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둘이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음의 무한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절대값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렇죠? 네, 음수인데 절대값이 큰 음수로 점점 이제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무한소라는 건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그렇죠? 여기서 둘은 좀 차이가 있다. 오케이. 둘 다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한소는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드는 건데 근데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게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0이랑 1 이렇게 사이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절반으로 잘라요. 그럼 2분의 1. 자, 거리는 원래 1이었다가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서 또 절반 잘라. 4분의 1. 또 절반으로 잘라. 8분의 1. 또 절반으로 잘라. 16분의 1. 그럼 이런 형식으로 계속한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무한히 계속한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다고 얘가 0일 거냐라고 하면 0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얘를 다시 확대해보면 여전히 그걸 반드시 따르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거의 0에 무한히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가 이제 무한소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무한대랑 무한소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란 게 뭐냐? 자, 함수의 극한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자, 어떤 함수 y-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 이게 x축이에요. x가 a일 때 보는 거예요. 자, 얘가 x가 a일 때입니다. 그럼 x가 a일 때 보면 이때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요 그래프를 따라서 나오는 요 함수값이 가까워지는 값이 있으면 그러면 그 녀석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뜻? 다시 자, 보면은 지금 여기 얘는
어떤 값이 존재합니다. 맞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요 상수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아니, 문제집에서는 L이라고 아마 표기를 할 거예요. 그죠? L이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 L이란 무슨 숫자예요? 보니까 X가 A로 가까워져. X가 A로 가까워진다는 무슨 뜻이냐면 X가 A보다 작은 숫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함수값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가까운 걸 집어넣었더니 여기 나왔어요. 또 가까운 걸 집어넣었더니 이쪽으로 나왔어요. 또 가까운 걸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y값, 함수값의 변화만 생각을 해보면 마치 어떤 느낌일 거냐면 이걸 따라서 점점 쭉 올라오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오른쪽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이쪽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이 함수값이 나올 거고요. 이거보다 또 왼쪽으로 와서 함수값 집어넣어주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오른쪽에서 x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마치 내려오는 듯한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요 x가 a보다 왼쪽에서 오는 요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쪽을 x가 a보다 왼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요 상황을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우극한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어떠한 상수로 가까워지면,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x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극한값이 l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그렇죠? 네. 수초에서는 고등과정에서 그냥 이 정도로 설명합니다. 그냥 봐봐 가까워지잖아. 이렇게 정도로 얘기하고 갑니다. 네. 이걸 이제 나중에 대학 가면 뭐 엡실론 델타 논법 이러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좌극한이라고 했었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기호는 일단 이렇게 갖다 쓸 거거든요. 자 리미트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가 a로 화살표 그은 게 점점 a로 간다는 뜻인 거예요. 이랬을 때 fx의 극한을 갖다가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해보면 이게 이제 a와 가까워지는 상황인 거죠. 다시 그래서 요 아까 이제 림이라고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 이제 읽으셨던 게 리미트라고 있었던 게 리미트. 원래 리미트는 이거잖아요, 그렇지? 리미트인데 그냥 여기 뒤에 떼버리고 이거 기호로서는 그냥 이렇게 세 개만 쓰는 건데 그냥 이것도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어요. 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l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저기 가까워지는 상황일 때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수렴이라고 하면 이제 모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으는 상황.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x는 a에서 fx가 l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뭐랑 같은 말이냐면 x는 a에서 fx가 극한값 l을 갖는다 라고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 그럼 x가 a보다 왼쪽에서 온다라는 건 a보다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작은 숫자죠. 작은 숫자에서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다 마이너스 기호를 조그맣게 써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fx 이렇게 하면 x가 a보다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너라는 값이 x가 a로 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오는 건 a보다 큰 숫자인 거니까 큰 쪽에서 오는 이 값이 둘 다 l로 가까워지면 그랬을 때 우리가 x가 a에서 수렴한다 혹은 x는 a에서 극한값 l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죠, 그죠? 네. 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수학에서는 하나하나 얘기할 때 되게 좀 엄밀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는 게 뭐냐, 쭉 가까워진다. 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의미 자체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몇몇 개를 좀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자,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가 어떻게 가까이 올 거냐를 생각해 볼까요? 자, 보면 어떻습니까?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뭐,
x제곱 마이너스 2는 어디로 갈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어느 값에 가까워질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느낌 오세요 혹시? x가 3에 가까워지면 x제곱은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9에 가까워지겠죠? 9에 2 빼면 어디에 가까워지겠습니까? 7. 네, 7에 가까워집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를 갖다 생각해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x가 3일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대충 3이라고 하자. 그럼 3, 여기가 7인 건데 실제로 이 좌극한 x가 a보다 왼쪽이라고 생각해보면 3보다 왼쪽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3보다 왼쪽 값을 막 집어넣어주면 이 y 값은 어떻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면서 7에 가까워지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3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다가 점점 3에 가까워지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듯한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둘 다 어디에 가까워져? 둘 다 이 7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도 7, 우극한도 7이고 함수값, 극한값은 7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그죠? 잘 모르겠나 봐. 이거? 아는 건가?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워질까요? 네, 당연히 얼마? 당연히 3로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왜? 이 친구를 갖다 그래프 대충 그려보고 이런 모양 생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부분에서 왼쪽 마이너스로 작은 숫자에서 갖다 대입하면 이쪽으로 오는 모양.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큰 숫자로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에서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무슨 말이 되니? 그죠? 사실 이제 이쪽까지 보면은 뭐라고 별거 없네. 그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좀 다른 갖다 올려봅시다. 자,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도대체 그래프 모양새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솔직히 그래프 모양 그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딱 눈에 띄면 참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맞죠? 그죠? 그리고 그냥 이 아까처럼 그냥 숫자를 대입하려고 보니까 너도 0 되고 너도 0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같이,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둘이 같은 값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둘이 똑같은 어느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연속 극한값이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극한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기에서 저 분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분자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자, 2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1, 뭐 1.5, 1.9, 1.99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랬을 때 x-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예요. 무슨 얘기 되세요? 거의 0에 가까워지죠. x-는 거의 이거 뭐 0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작아요. 하지만 어쨌든 0은 아닌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까지도 음수예요. 그러면 x가 2보다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 x-는 음수니까 이게 절대값 갖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 거냐? 너는 분명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나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밑에 녀석이랑 약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나 뭔가 가능해? 선생님 이 집어넣어준 게 0이잖아요. 그죠? 이 집어넣어준 게 0이에요. 하지만 극한이기 때문에 2는 아니에요. 거의 이건 야, 이 정도는 거의 그냥 2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가까워지지만 2는 아직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 x-2도 0이 아니니까 약분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너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꼴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x-1이 약분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의 극한과 같을 거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갈 거냐? 마이너스 4분의 1로 가까이 갈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가시오? 여러분들 이해되는 무슨 얘기지? 좀 애매? 다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봐봐. 자, 이 친구의 극한을 갖다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x가 2로 가까이 갈 텐데 자,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게 다 같은 쪽으로 가까이 와야지 극한값이 존재해요. 왼쪽, 오른쪽이 같은 쪽으로 해야지 박수가 짝 하고 쳐진단 말이에요. 왼쪽은 좀 붕 하고 아래쪽은 붕 이렇게 하면은 박수가 안 쳐진다고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게 똑같은 값으로 가까이 가야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건데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건 1.9, 1.99, 1.99, 1.999 이런 식으로 점점 2로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러면 x-2라는 값은 0에 정말 가까워졌겠지만 0은 아닌 음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안에 음수가 있으니까 얘는 분명 절대값 밖으로 나갈 때 마이너스 달고 나가야 돼. 그럼 이 친구 분모에도 인수분해 보면 x- 인수가 있으니까 얘를 약분해 보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얘의 극한은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얘는 2로 가까이 갈 때 그냥 뭐 얘가 2로 가까워질 거니까 전체적으로 분모는 4로 가까워질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극한 한번 보겠습니다. 우극한은 뭡니까? 우극한은 리미트 자 x가 2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2보다 큰 쪽에서 온다라고 생각해보면 역시나 분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x-는 0에 정말 가까워지겠지만 우리가 2에 가까워지는 거 오른쪽이라는 건 2.1, 2.01, 2.001, 2.0001 이런 식으로 갔다 온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정말 0에 가까워졌겠지만 그래도 0은 아닌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값 밖으로 나갈 때 x-2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우극한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분모랑 약분해보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지는데 x 플러스 2분의 1 꼴일 거예요. 그렇지? 그럼 실제로 x가 2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4분의 1이 돼요. 그럼 뭐야? 좌극한은 얼마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우극한은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얘네들이 같은 곳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지만 둘이 다른 값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극한 값이 없어요. 극한 값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이게 그죠? 다음 또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5개념 생략할 수 있는 걸 좀 얘기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나보고 x제곱분의 1의 극한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일단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맞죠? 그죠? 네. 0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대입은 못해요. 당연히. 그냥 대입은 당연히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극한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역시나 그냥은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따라볼 겁니다. 자, 좌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음수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식으로 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x제곱분의 1이라는 값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봐봐.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일 때, 아니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넣어보면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0.1일 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0.1의 제곱, 마이너스 0.1 제곱은 0.0이잖아. 그럼 얘는 100이 된 거예요. 100.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0.01이 됐어요. 그럼 얘는 만이 된 거예요. 0.00이 됐어요. 맞나? 0.00이 됐어. 그러면 뭐야? 얘가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만 1이 이제 100만 그런 식으로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전체적인 값이 어때? 점점 커지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우리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런 상황을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실상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그냥 발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극한 같은 경우 역시나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역시나 플러스 1, 플러스 0.1, 0.01, 0.00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얘가 작아지면 제곱해보면 어쨌든 또 양수인 거 똑같지 않았죠, 그죠? 이게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도 분모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인데 예, 그럼 이 값 전체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역시나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좌우칸도 그렇고 우극한도 그렇고 어때? 둘 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여기 부분에서 얘를 일단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얘가 수렴하냐?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수렴하는 건 어떨 때만 수렴한다고 얘기할 거냐면 이 녀석이 어떤 숫자에 가까워질 때만 수렴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어떠한 상수 숫자로 지금처럼 7이든 3이든 이런 숫자로 가까워질 때만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때는 그냥 뭐 한다고 얘기할 거면 이 친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수렴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 요 녀석은 극한 값이 아니에요. 극한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극한을 쓰면 이게 맞지만 극한 값이 무한대냐라고 하면 극한 값은 아닙니다. 극한 값은 어떤 상수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너무 강조하면 너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좌극한, 우극한 때 이런 식으로 갖다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되니? 네. 예. 한두 개만 좀 더 얘기해. 한두 개만 좀 더 얘기해. 그래서 한두 개만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2라는 상황을 참고로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프는 못 그렸지만 아까 이제 요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 x제곱분의 1.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둘 다 무한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한번 보겠습니다.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x-3분의 2 얘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x가 3으로 가까워지면 x-3은 0으로 가까워져야 맞죠? 네. 뭐지? 자,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따져보면 자, 어떤 상황일까? 좌극한이라는 건 뭐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가는데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x-3분의 2라는 녀석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그죠? x-3이라는 친구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좌극한에서 그치? 3보다 작은 쪽에서 왼쪽으로 온다는 거니까 2.9, 2.99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럼 x-3은 어쨌든 3보다 작은 숫자에 3을 뺐으니까 음수인 거란 말이에요. 자, 음수인데 그 음수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이런 식으로 갖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결국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0 이런 식으로 갖다가 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극한 같은 경우에 x가 3으로 가는데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래서 오른쪽에 써줘요. 왜냐면 왼쪽에 써주면 마이너스 3이랑 헷갈리잖아.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 써줍니다. 그럼 오른쪽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야. 그럼 역시나 x-3 이때는
양수겠죠. 네. 양수인데 점점 0이 가까워진 양수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다 볼 수 있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 이해돼요 혹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할 때 0으로 나누지는 않는 거야. 0으로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달라져요. 0으로 가까워진다라고 했었을 때도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쨌든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수렴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지? 이때가 정근선이잖아. 정근선이고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 3으로 가까이 갔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그죠? 좌극한 실제로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고 우극한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 그래서 자 리미트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가우스 x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우스 x라고 하면 뭔지 아십니까? 저 뭔지 기억나니 혹시? 가우스 x라고 하면 가장 작은 정수. 가장 작은 정수.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가우스 3.5라고 하면 얼마야? 그죠? 3이라고 하면 돼, 그지? 네. 가우스 2라고 하면 2죠, 그죠? 가우스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 이제 마이너스 3이야, 그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우스 x라고 하면 x의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쉽게. 정수 부분. 우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2.7도 마이너스 3 더하기 0.3 소수 부분 양수로 볼 거니까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정수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가우스 x 그래프도 이 숙소에서 초반 부분에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 얘는 정수 때마다 끊겨져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이 녀석 역시나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좌극한은 뭐냐? x가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자, 2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2로 가까워지는데 1.9, 1.99, 1.999 이런 식으로 점점 2로 가까워지는 상황인 거야. 네. 그러면 얘는 분명 2에 정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지만 2보다 작으니까 정수 부분 얼마냐면 1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 극한은 좌극한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우극한은 리미트 x가 2로 갔는데 자 이때는 뭡니까? 2보다 큰 쪽에서 온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1, 2.01, 1.00 이런 식으로 점점 2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이게 정수 부분은 당연히 2죠. 그럼 얘는 뭐야? x는 2에서 수렴하지가 않습니다. 극한 값이 없어요. 좌극한도 1로 존재하고 우극한도 2로 존재하지만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 값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네. 네. 좌극한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는 값이고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는 값인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똑같은 값으로 가까이 왔었을 때 우리가 극한 값이 있다고 얘기해요. 같은 베이스이네요. 그래서 같은 값으로 갈 때. 같은 값으로 갈 때 우리가 극한 값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거 얘네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같은 값으로 가까워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실제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실제로 얘는 정수일 때는 항상 정수거든요. 0일 때는 0, 1일 때는 1, 2일 때는 2,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만 잘 그려주면 돼요.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의 값을 생각해볼게요. 0과 1 사이의 값을 때 0.1, 0.2, 0.3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당연히 정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0이죠, 맞죠? 그죠? 그럼 당연히 언제까지 0이야? 1 되기 전까지 0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1과 2 사이는 당연히 2가 되기 전까지 정수분이 계속 1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계속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한 것처럼 x가 2인데
좌극한일 땐 1이지만 우극한일 땐 2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 좀 이해가 됩니까? 아직 좀 미스테리하나? 요 초반부가 살짝 좀 그 지입장벽 느낌이 있어요. 요 부분이 뭐 그러려니 뭐 그렇겠지라고 느낌이 들으면 괜찮은데 좀 어려움도 어렵게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2의 극한을 갖다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와 큰 쪽에서 올 때, 자, 둘 다 아무래도 어떻게 가까이 갈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느껴지세요 혹시? 어떻게 될지? 자, 요런 거는 사실 이게 더 쉽죠. 따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 생각하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실제로 마이너스 2가 얼마잖아요? 마이너스 1대 6. 그죠? 마이너스 2,6을 지나잖아, 그지? 네.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점점 마이너스로 가까이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6보다 크다가 점점 6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모양새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6에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마이너스 6이래? 6에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극한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보다 큰 값,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함수값이 점점 어때?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로? 6 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 좌극한도 우극한도 둘 다 뭐야? 6으로 갔기 때문에 너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냥 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당연히 6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리미트 자 x가 3으로 갈 때 절대값 x-3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역시나 극한값이 존재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이게 더 쉬워요. 뭐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면 절대값 x-3 구하는 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셔야 될 거냐? 이렇게 V자 그리면 되죠. 그죠? 네, 여기 얘 그래프예요. 그러면 좌극한이라는 건 뭘 거냐면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점점 가까워지면 자 여기 집어넣을 때 무슨 일은 양수값 나오다가 그지? 점점 3에 가까운 값을 집어넣어주면 어디로 가까이 가? 이 그래프 그대로 따라서 어디로? 0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게 뭐 이루어지십니까 혹시? 0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점점 함수값이 y값이. 그 다음에 우극한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내려가요. 그죠? 그럼 따라서 이거 할까 봐 그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뭡니까? 둘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 0으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디귿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5다. 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까 안 존재하지 않을까?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 아까 비슷한 걸 예시로 제가 아까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치?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바로 이제 오른쪽에 비슷한 걸 예시를 해놨습니다만 그래도 비슷하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일단은 저 친구도 이렇게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좋은데 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프로 그리기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먼저 좌극한일 때 보겠습니다. 좌극한일 건 뭐냐면 마이너스보다 언제? 더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01 이런 식으로 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랬을 때 x 플러스 5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마이너스보다 왼쪽에서 쭉 오는 거야. 그러면 x는 아직 마이너스보다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작은 숫자인 거야. 그죠? 그럼 거기다 5를 더하는 값이야.
그럼 x 플러스 5는 이때 좌극할 때는 음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그럼 왼쪽만 한정으로 본다면 이 절대값 대신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x가 마이너스 5로 갈 때 좌극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왜? 어차피 계속 음수일 거잖아. 그치? 좌극할 때 한정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분모 분자에 둘 다 x 플러스 5가 있으니까 약분 해줄 거야. 이것도 약분이 가능한 이유는 뭐야? x가 마이너스 5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5는 정말 0에 가까운 무한소예요. 무한소지만 0은 아닌 거예요. 0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분해도 괜찮은 거야. 약분을 해보면 결국 누구의 극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x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넌 지우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로 가까워질 때 얘는 어디로 가까워질 거냐? 이제는 사실 그냥 집어넣어도 되죠. 거칠 게 없으니까. 아까는 왜 안 됐어? 집어넣어 봐봐라. 0분의 0분 이상하면 되잖아. 그죠? 0분의 0이라고 쓸 건 아니잖아. 네. 그럼 이제는 10분의 1이 된다. 자, 우극할 때 한번 볼까요? 자, 우극할 때 뭡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5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9 이런 식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x 플러스 5는 이때는 양수일 거냐 음수일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이때 우극한 한정에서는 이 절대값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우극한 한정에서는 어차피 요 x 플러스 5가 어차피 양수일 건데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분해보면 당연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5로 가는데 우극한일 때는 x 마이너스 5분의 1과 같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마이너스 10분의 1과 플러스 10분의 1로 다르네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기억과 니은처럼 숫자를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대입해보면 어떤 모양 돼요? 대입해보니까 0분의 0꼴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좌극한 우극한 따져보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자 잘 보시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형태거든요. 자, 그럼 좌극한일 때 물론 x 플러스 1이 음수, 우극한일 때 양수 이 부분은 분명 다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x 플러스 1은 0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떤 경우든 얘네들은 그냥 약분되는 형태일 거예요. 그럼 약분되면 실제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의 극한을 얘기하는 것과 어차피 같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냥 0입니다. 이 대신일까? 네, 그래서 얘는 0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빼고 다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제가 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그림에서 지금 구멍 난 거라든지 채워져 있는 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뻥 뚫려 있는 거 여기는 포함 안 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fx래요. 자,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자, 어쨌든 수투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 극한이라든지 뒤에는 이제 나중에 2단원에서는 뭐 연속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 개념들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제대로만 전달할 수 있으면 이런 이상한 것도 만들어낼 겁니다. 뭐 이게 무슨 그래프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이런 그래프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나보고 뭐라 그러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fx인데 이랬을 때 한번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억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뭘 거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얘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갈 때 수렴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면 그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럼 x가 언제일 때래요? x가 0일 때래요. 0은 0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x가 0보다 왼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올 때 0보다 왼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어디 가냐면 여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온다는 건 뭘 갖다 따라오는 거냐? 이 그래프 따라서 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 따라서 0으로 가까이 오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할까? 네, 마이너스 1에 도달할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이 그래프를 따라서 얘가 쭉 따라오는 거야. 그냥 뭐 어딘지 모르겠고 얘를 쭉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시 마이너스 1로 온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의 좌극하는 얼마가 될 거냐?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우극한다고 따져볼까요? 우극한은 당연히 0보다 오른쪽에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함수값이 여기 그래프 따라서 따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게 이 그래프 따라서 내려오는 모양새가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우극한은 얼마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우극한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어때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니은도 기억과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x가 1일 때도 존재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0일 때처럼. 그럼 역시나 1일 때 한번 볼까요? 1일 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1일 때는 이쪽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그러면 1보다 왼쪽에서 1로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보다 왼쪽에서 1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 자, 대입해보면 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새가 되네요. 맞죠? 그죠? 그럼 좌극한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네, 좌극한은 1이 돼요. 요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우극한은 당연히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니까 어디로 가까이 올까요? 네, 우극한도 1입니다. 너무 감격적이죠, 그죠? 네. 네. 그럼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1이니까 얘는 극한값이 1로 존재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수렴. 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걸 거냐면 보면은 얘는 1일 때 함수값은 얼마냐면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2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뽕 뚫려 있거든요. 네, 실제로 여기는 함수값은 2로 뽕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값은 1로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함수값이랑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얘가 이걸 따라가면 어디로 가까워지겠느냐라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값이 1일 때는 2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보면 자, 디귿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사이에 있는 A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대요? 얘가 존재하느냐 물어봤어요.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1부터 3까지라고 하면 지금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 사이에는 왼쪽에서 가까이 오나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나 똑같냐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무거나 잡아도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죠, 맞죠? 내가 그래서 아무데나 잡아도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는 게 맞아요.
이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유형 1번인데요. 유형 2번. 나왔습니다. 자, 이게 fx랍니다. 자, 이랬습니다. 뭘 구하라 되냐, 이걸 구하래.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오른쪽에도 또 마이너스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무슨 극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왼쪽에도 그러니까 좌극한. 그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오른쪽에 플러스 모양새 있는 거니까 무슨 극한? 우극한. 자, 이걸 갖다가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래프 그릴 줄 아세요? 좀 이상해요. 이게 그래프 그리면 돼요.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이상한 자,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 거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0이랑 2일 때 x축이랑 만나는 이러한 이제 참수죠, 맞죠? 그죠? 네. 근데 마이너스 1, 작은 쪽에서만, 작바닥 같은 쪽에서만 그려면 돼요.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가 되죠. 여기 맞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때? 계속해서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어떻게? 2로 갈 때까지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어떻습니까? x 플러스 3이랍니다. x 플러스 3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럼 실제로 2 집어넣었을 때 2,5 지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가 뭐야? 이게 fx예요. 네. 보이시죠? 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따져보면 됩니다. 첫 번째, 뭘 구하랍니까?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무슨 극한? 좌극한이냐. 마이너스 1쪽이거든요. 그럼 좌극한이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어디?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새가 돼. 그럼 어디로 도달할 거냐? 네, 마이너스 3으로 도달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2로 갈 때 무슨 극한? 우극한이래. 그러면은 2보다 오른쪽에서 2로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네. 카타 대입하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거죠. 실제로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국 5로 가까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얘는 뭔 뜻이야? 이거는 그냥 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얼마냐를 못 넣은 거야.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죠?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 좌극한, 마이너스로 작은 쪽에서 온다는 건데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어차피 이쪽이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오고요. 그 다음 2에서 우극한이라는 건 2보다 큰 쪽이니까 큰 쪽이면 이쪽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로 2를 대입한다라고 하면 함수값인 거지만 가까이 오는 게 얘가 2를 대입해서 쓸 때 이 우값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다 2 집어넣고 그냥 나옵니다. 그럼 얘는 실제로 2를 갖다 냈었을 때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이렇게 가우스 x의 가우스 3x
그 다음에 가우스 x. 그 다음 더하기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좌극한 그다음 가우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 자, 얘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네. 예, 그럼 이걸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x에 대한 건데 아까 이제 가우스 x 그래프도 그려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보아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가우스 x 같은 경우에 결국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따져보면 좌극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x가 n이라는 정수로 갔는데 이거보다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지? 네. 그 다음 우극한이라고 하면 x가 n으로 가까이 오는데 이거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3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3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는 건 2.9, 2.99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인 거죠. 그럼 실제로 이때 가우스 x는 얼마일 거냐? 2. 네, 이때 좌우칸은 2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극한 3.1, 3.02, 3.00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우극한은 3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x가 n이라는 정수로 가까이 갈 때는 좌극한은 그냥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차피 얘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때 가우스 x는 그냥 n-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극한일 때는 이때 가우스 x는 뭐로? n이라고 그냥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갈까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 사실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봐도 되고 많이 생각해보다 보면 결국 나 그냥 우극할 때 그냥 숫자 집어넣고 좌극할 때 작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왼쪽에 있는 요 덩어리에서는 무슨 극한이야? x가 2로 가까이 갔는데 우극한이야. 그럼 실제로 그냥 어떻게 가우스 x는 그냥 다 2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값은 그냥 바로 집어넣어서 얘기해볼 수 있죠. 이렇게 2의 제곱 더하기 6을 2로 남는 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좌극한이네요. 그죠? 좌극한, x가 2로 가는 좌극한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3x 쪽에는 어차피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1이 집어넣어주면 돼. 근데 가우스 x를 생각을 해본다면 좌극한일 때는 1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x가 아니네. 그죠? 그냥 가우스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네. 맞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x가 2로 가까워지면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까워질 거냐? 3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x가 2에서 왼쪽,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x 플러스 1은 3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상황인 거야. 그럼 실제로 얘는 3에 가까워지면 어떤 느낌으로 가까워질 거냐? 2.9, 2.99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얘도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2라고 생각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걸 이렇게 더하는 거지. 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지, 대단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결론적으로는 다 x에다 2대입한 꼴이 돼버렸어요. 맞죠? 그죠? 하지만 이게 상황이 똑같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 자, 그러니 그렇대.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일단은 뭐 여기 밑에 뭐 한두 문제라도 좋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합성 소득함부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어서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더 나가야 돼. 이게 마지막 교재잖아. 대부기 때문에 못 나가네. 와.
자, 14번입니다. 자,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실 14번은 좀 문제가 너무 원하는 바와 좀 거리가 있어서 좀 별로인데. 자, fx 그래프가 왼쪽 것 같고 gx는 그냥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지금 이제 14번은 지금 14번의 답 자체보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걸 조금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답이 뭐구나 라고만 넘겨짚으시면 여기 유형 여러분들 혼자 풀 때 못 푸실 거예요. 그래서 자, 뭐냐면 이제 합성함수에서 이제 극한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어디로 가까이 가? 0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게, 좌극한이라는 거는 이제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게 좌극한이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게 우극한이에요.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좌극한이라는 건 결국은 이 a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커지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상황,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질 때가 좌극한인 거고, 우극한인 건 뭐냐면 이 a보다 큰 숫자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가까워질 때가 우극한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나요? 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이야. 그럼 0일 때가 이때거든요, 그죠?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보면 어떻게? 요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얘는? 일단 우극한이 지금 어떻게 돼? 얼마야? fx에서 x가 0으로 가까이 하는데 우극한은 얼마야? 0인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나머지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 fx는 0으로 가까이 가. 그런데 얘가 지금 보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0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0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y좌표는.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요 fx를 t로 치환해보면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는 상황은 t가 어떻게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니까 t는 0에서의 좌극한. 그랬을 때 g, t를 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하는지? 네, 다시. 지금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인 거예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면 fx는 0에 가까워집니다. 이 그래프상 0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0으로 가까워지는 게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0보다 작은 음수가 없어서 점점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t라고 치환해 주면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인데 t는 0으로 가까이 가지만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0에서 좌극한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은 어차피 GT라는 녀석이 뭐야? 그냥 좌극한이고 우극한이고 별로 그냥 따질 필요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0으로 가까이 가면 너의 값은 그냥 1이에요. 그냥 0 집어주면 1입니다. 그냥 사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14번 문제는 이게 좌극한이고 우극한이고 따질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이걸 따져야 되는 문제는 나올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이래요. 그럼 1은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1에서 우극한이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1에서 우극한이 같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1로 갈 때 우극한이 얼마냐? 1로 가까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1로 가까이 가. 그러니까 얘를 t로 가까이 t로 해주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리미트 t는 1로 가까이 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가까이 가? 1보다 큰 숫자에서 점점 1로 점점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너는 우극한인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GT를 구하는 건데
어차피 1 집어주면 너가 없어. 그냥 4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5예요. 사실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4번은 지금 뭐 이게 t가 어쩌네 저쩌네 정확하게 우칸이네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뭐야 x가 0으로 갈 때 우칸이면 0이네 0 집어주면 1이지 뭐 그냥 이렇게 풀면 나와요. 네 이렇게 풀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다른 문제들은 좀 그렇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5번에 한번 보시면 15번에 자 15번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는 안 그릴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써있거든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우칸에 f 합성 fx.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역시나 fx를 t로 치환해가면서 쓸 거거든요. 자 15번에는 그냥 그래프는 안 그리게 거의 그 책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은 x가 1로 가는데 우칸이래요. 자 그럼 그래프상 한번 볼까요? 그래프에서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우칸이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럼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죠? 혹시 아시겠나요?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이야. 그럼 fx는 어디로 가까이 갈까? 그죠?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런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커지면서 0으로 가까이 오는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면서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면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좌극한일까 우극한일까? 우극한인 겁니다. 그럼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뭐로 바뀔 거냐? 리미트 t는 0으로 가는데 우극한의 ft를 구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역시나 0으로 가는데 우극한인 상황에서 ft 이때는 그냥 ft라는 건 fx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죠? 네, 0으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면 어디로 올 거냐? 예, 이때 얼마겠습니까? 그래프상 보시면 0보다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0이다. 일단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15번 일단 오른쪽은 그거라고요. 왼쪽은 안 그래도 찾아보면 돼요. 네. 그 다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요 극한이라는 게 우리가 수초에서는 어차피 다항함수에 대한 극한만 다룰 거긴 한데 요 부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극한의 성질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감이라든지 아니면 직관에 의존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여기 부분은 좀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예시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은근히 좀 많이 틀리거든요. 특히 옳은 거 고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고르는 문제에서 되게 많이 좀 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 뒤에는 연속의 성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이런 문제들 다룰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진짜 확실한 것들만 웬만한 경우에서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들은 좀 외우는 상황으로 갈 건데 자 그럼 확실하게 되는 예시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자 만약에 우리 x가 a로 갈 때 fx가 n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가 n으로 수렴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렴한다라는 건 뭐냐? 이 녀석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m이라는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간다는 뜻인 거야. 얘도 역시나 g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x가 a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n이라는 숫자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수렴한다는 거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어찌 보면 다 이쁘게 차려놓은 상황인 거예요. 다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두 함수가 x는 a에서 수렴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도 되냐 이런 것들을 막 해도 돼요. x가 a로 갈 때의 fx와 gx를 더한 함수가 뭔가가 있겠죠. 그죠? 얘의 극한은 그냥 무조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그냥 원래 각각의 극한을 더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들아 뺀 거는 역시나 같은 이유로 그냥 빼도 돼요.
근데 이게 어떨 때 기반이라고? 이게 둘이 각각 수렴할 때. 그랬을 때만 여기 가능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거 그러면 둘 더한 녀석이 극한값 존재한대. 그럼 얘네 둘도 극한값 존재할까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fx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fx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 분위기 gx라는 친구는 x 마이너스 x 분위기 그럼 둘을 더하는 함수는 이것들 없어지니까 2x죠.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해요. 2x는 둘을 더했을 때. 하지만 얘랑 얘는 아까 그 x분의 1 보시면 정확한 공간이 달랐죠. 그죠? 플러스 원들 마이너스 원들을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수렴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예시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특정되는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또 얘기해 주시냐면 x가 a로 갈 때 fx와 gx를 곱한 것도 역시나 무조건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수렴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그냥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 자, 덧셈 뺄셈 곱셈했으니까 다음 뭐 해야 되겠어? 곱셈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역시나 각각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둘을 나누는 것도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제 수렴할 거고 당연히 그 녀석은 네, 얘를 나누면 돼요. 단 여기에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조건이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단 n은 뭐가 돼서 안 되냐? 0이 돼서 안 됩니다. 왜?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냐? 보시는 것처럼 얘들이 수렴할 때는 어떻게? 사칙 연산에서 다 돼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사칙 연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도 괜찮냐? 상수배도 괜찮아요. 상수배. 어떤 거 상수배라는 이런 뜻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예를 들어서 k 곱하기 fx의 함수값은 그냥 이제 함수값이래. 극한값은 그냥 k 곱하기 m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네, 상수배도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냥 막 해도 돼요. 단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떨 때? 나눌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눌 때만. 나눌 때 얘가 수렴한다고 그랬지만 얘가 0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함부로 나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누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때 나눠도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갖다 나올 것이냐 보면 자, 19번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조금 좀 어려워요. 네, 많이 틀려요. 19번. 자, 19번 뭐라고 돼 있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떻대? 네,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래?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너는 5로 수렴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뭘 구하라고 하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세배 fx 마이너스 2배 gx 얘를 마이너스 2배 fx 플러스 gx로 나눈 녀석은 값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어쩌라는 건지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조금 어쨌든 간에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도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일단 요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자 어떤 분수가 있는데 자 분자는 어떤 상수의 숫자예요. 숫자. 어떤 숫자로 치겠습니다. 아무 숫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위에는 숫자예요. 어떤 상수인데 분모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녀석은 어떻게 변화할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확인하는
자, 분모가 계속 커지는 상황을 생각해볼게요. 10, 100, 1000, 10,000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그죠? 얘가 아무리 큰 숫자였다고 하더라도 얘가 뭐 10억이라는 숫자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 어차피 얘는 어때? 그냥 거의 뭐 의미도 없는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갈 거냐? 얘는 점점 0으로 가까이 갈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지? 네. 네. 자, 요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갈 거야. 이 정도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자, fx-gx라는 친구를 잠시 hx라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hx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hx는 5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내가 hx를 fx로 나누게 되면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x는 어디로 수렴해? 5로 점점 가까워지죠, 맞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는 상황이야. 그럼 얘가 무슨 모양새야? 요런 모양새가 나올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돼? 극한값이 그냥 0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계속 작아지. 네, 계속 작아질 거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된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지원하고 바꾸고 쫙쫙 풀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항상 이 유형은 항상 이걸 좀 가정하고 간다는 거야.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fx-gx를 hx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있는 gx들은 다 hx 형태로 바꿔볼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fx-gx가 hx니까 우리 gx는 fx-hx라고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자에는 보면은 마이너스 2배 gx가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2배 fx 플러스 2배 hx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너는 fx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2배 h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도 여기 gx 대신에 fx-hx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hx 이렇게 바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괜찮지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분모 분자에 fx로 나눠주시면 이렇게도 갖다 쓸 수 있죠. 자, fx를 fx로 나누면 당연히 fx로 fx죠. 그 다음에 2배 fx분의 hx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fx를 fx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fx를 hx로 나누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얼마가 될까 생각하고 분모 문제 어차피 똑같으니까 1이에요. 너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fx나 hx는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 그럼 너는 0이 되는 거고 너도 0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전체 값은 어떻게 될 거냐? 마치 어떤 모양새가 되는 거야? 마치 어떤 모양새가 돼? 마이너스 1 빼기 0분의 1 더하기 2배의 0꼴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자, 끝내줘야지.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보기 있는데요.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감이 쓰나 한번 볼까? 자, 기억. 함수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얘가 값이 존재한다는 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수렴한다는 뜻인 거야. 수렴한다. 요게 만약에 수렴값 존재하면 fx와 gx도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어요. 자, 두 함수를 곱한 녀석이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네. 그럼 각각도 극한값이 존재할까라고 물어본 거야. 네. 아니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초반에 하면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될줄 알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또 다 웬만하면 대입하거나 직관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있잖아요. 만약에 fx와 gx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이 둘을 곱한 녀석의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의 명제의 역은 참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 명제의 역은 참이에요. 내 말 이해되니? 여기 참이라는 말이? 안 되는 사람. 그치. 그러니까 fx와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와 gx를 곱한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fx, gx의 곱한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이 존재한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fx가 네. 이제 x제곱이고 그 다음에 gx가 x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둘을 곱하면 어떻습니까? x죠. 네.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얘는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해요. 다시 한 번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네. x제곱 곱하기 x분의 1은 얼마냐면 네. 이거 x잖아. 네. 네.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될 거냐? 얘는 그냥 0으로 수렴한다고. 네. 그런데 x가 0으로 갈 때 얘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하지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해돼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gx와 fx-gx의 값이 존재하면 fx의 극한값도 존재한다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네, 얘는 맞습니다. 왜 맞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라는 함수가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gx라고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x 플러스 gx를 대문자 fx라고 보고 fx-gx를 대문자 g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럼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상수배한 것도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러면 분명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대문자 fx 더하기 대문자 gx도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네. 아, 네. 얘가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둘 더한 것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네. 얘가 뭐야? 둘 더해보니까 예. 그죠? 네. x가 1로 갈 때 2배 fx니까 존재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fx의 극한값도 얘 절반짜리로 존재하겠죠. 상수배니까. 절반 저것도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예, 괜찮아요. 상수배는 괜찮아요. 숫자. 아. 상수배는 괜찮습니다. 네. 존재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되니까 맞아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fx 플러스 gx가 존재하면 fx와 gx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값 존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fx랑 gx를 더한 거 있죠, 그죠? 더한 녀석이 극한값 존재한대요. 네. 그럼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냐고 물어봤어. 하나라도. 아니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나.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fx가 x 더하기 x분의 1, gx가 x 빼기 x분의 1이면 x가 0으로 갈 때 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은. 하지만 둘을 더한 녀석은 이 x로 0으로 수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안 되는 예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약속하는 것들 외에는 그냥 웬만하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별로 안 떠오르는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한마디 되죠? 몰라, 식 떨어져. 조심 떨어져.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자,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 좀 드려. 네, 다 본격적으로 한 건 맞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풀게 될 부분들,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될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문제를 푼다? 그냥 대부분 이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거 뭔가 그치 뭔가 안 아스타발로가 나오는 어쨌든 자,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바로 정형과 부정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때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네, 정형과 부정형입니다. 정형과 부정형이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 정형이라는 거는 안 해봐도 알겠다. 안 해봐도 알겠네. 아니 뭐 저건 안 해봐도 저렇게 되겠지. 되는 것들이 정형이고요. 부정형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해봐야 되겠는데 왜냐? 정형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되올 거니까. 근데 부정형이라는 건 어떻게 모양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형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어차피 다 쓰지도 않을 거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되겠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두 대상이 있는데 한 개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다른 친구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둘을 더한 녀석이래. 더했대.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한 녀석이 겁나게 커지고 다른 녀석도 겁나게 커진다고. 그럼 둘을 더한 녀석은 어떻게 될 거예요? 겁나게 커지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내가 직접 해봐야 될 필요가 없죠. 또 예를 들어서 한 개 겁나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겁나 커지는데 둘을 곱한대요. 네, 당연히 겁나 커질 겁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됩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된다?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어떤 느낌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무한소 0은 아니고 그죠? 엄청나게 0으로 가까워지는 값이에요. 너랑 엄청나게 또 0으로 가까워지는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면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죠? 줄어들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수가 있어요. 어떤 상수가 있고 여기다가 무한히 커지는 어떤 대상을 더한대요. 당연히 무한히 커지겠죠. 여기다가 얘를 곱해도 당연히 양의 상수라면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겠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만약에 무한히 커지는 것분에 어떤 상수가 나왔습니다.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야. 그죠? 겁나 작아지니까 뭐라고? 그냥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됐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정형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들은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툭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렇지가 않은 상황들이 당연히 여러분한테 문제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부정형 같은 경우는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어요.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꼴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 위에 두 개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 뒤에 두 개 할 줄 알면 돼요. 밑에 두 개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밑에 두 개는 어차피 우리가 이걸 뭐 외워가지고 한다고 해봤자 제대로 구분 못합니다. 어차피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 정리해서 위의 형태처럼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오는 형태와 0분의 0꼴로 나오는 형태들만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만 아시면 돼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오는 형태에 어떤 것들에 대한 거냐면 이런 형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자, x가 자 무한히 커지는데 나보고 뭐라 그랬느냐? 자, x제곱 더하기 1분의 3x 세제곱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x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x 플러스도 무한히 커지겠죠. 네. 그 다음에 3x 제곱 당연히 무한히 커지겠죠. 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거냐? 무한 네. 자, 어떻게 갈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x가 우리가 적당히 큰 숫자 생각해보자. 뭐 1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얼마 크지도 않지만 무한히 비교하자면, 그죠? 그럼 어쨌든 x제곱이랑 x세제곱 거기다 3 곱한 거 생각해보면은 차이가 꽤나 많이 벌어져요. 그죠? 네. 그럼 거기서 숫자 점점 커질수록 x세제곱이랑 x제곱이랑 어떻게 되겠어? 점점 차이가 커진단 말이야. 그럼 무한으로 가게 되면 얘도 무한히 커지는 거 맞죠? 얘도 무한히 커지는 거 맞지만 사실상 x세제곱이 커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그냥 거의 무시하고 그냥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어떻게도 얘기할 거냐면 이건 지금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어쨌든 x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내가 어쨌든 분모 분자를 똑같은 걸로 나누면 이 값은 변동이 없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갖다 해볼 거냐? 2를 x제곱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분모 분자 x로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자, x제곱 x제곱 나누면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분의 1이 될 거야. 맞죠? 네.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나눠주면 3x가 돼요.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히 커지겠죠? 네. x가 무한히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 나가요. 0으로 가까워져요. 그럼 네. 사실상 어떤 상황이야? 1분의 무한대꼴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한히 커지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네. 그럼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여기에 요거에 x제곱하고 아니지 여기 x하고 x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그냥 제가 제 딴에 그냥 큰 숫자를 써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숫자가 있어요.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얘는 꼴랑 x제곱, 개수는 1입니다. 하지만 x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숫자 역시 무한 앞에서 그냥 뭐 1이나 뭐 이런 숫자나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그냥 결국은 차수가 큰 게 짱인 거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어떤 모양이 생겼어? 얘는 x가 되고 요건 이렇게 숫자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x라는 숫자가 무한히 커질 텐데 이 숫자를 넘는 순간 어차피 무한대는 얘는 그냥 어차피 분자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그냥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면 이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거꾸로 분모의 차수가 클 때 어떻게 될까? 분모의 차수가 클 때. 그죠?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분의 4x라는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역시나 x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 x제곱을 이길 애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네. 뒤에 마이너스 5x도 물론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겠죠. 그죠? x가 무한히 커지니까. 하지만 x제곱을 못 이겨요. 사실상 그냥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냥 사실상 분모 분자 x제곱을 나눠버리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x분의 4 너는 1이고요. 그 다음 너는 x분의 5 그 다음 너는 x제곱분의 1인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실제로 x가 무한히 커지면 빵빵빵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0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자 분자의 차수가 자 분모의 차수보다 커지면 그냥 어떻게 될 거냐? 분자의 차수가 커지면 개수에 따라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발생하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에서 분모의 차수가 크면 이때는 그냥 0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x가 무한히 커질 때 자, 예를 들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분의 6x제곱 마이너스 5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x가 무한히 커질 때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거야. 자, 이거는 차수가 같아요. 맞죠? 그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갖다 봤었을 때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좀 더 명확하게 문자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x제곱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너는 6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너는 2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7 되는 거죠.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분모 x 있는 놈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0 취급되는 거야. 네. 그럼 사실상 어떻게 돼? 아, 네, 그냥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그죠? 우리 그냥 최고차의 개수의 비밀이다. 네, 그게 끝이. 최고차의 개수이기만 따지면 됩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유일한 경우예요. 뭐라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유일한 경우예요. 자, 0일 때는 사실상 분모의 차수가 크기만 하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지는데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근데 위에가 다항함수 fx래요. 네. 얘들이. 네. 근데 이 값이 3으로 수렴한대. 네. 그러면 얘는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3으로 수렴할 수 있으려면 얘가 일단 무한히 다 커진 상황이죠. 근데 얘가 4로 수렴하게 되고 무한대보다 무한대 꼬리가 되고 그럼 여기서 3으로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3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2차니까 너도 몇 차야 돼? 너도 2차야 돼. 그러면 얘를 ax제곱으로 맞췄을 때 최고차는 개수의 위가 3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는 뭐야? 그냥 3x제곱으로 시작하는 다항함수. 네. 이게 무조건 고정이 무조건 고정. 무슨 말인지 진짜. 당연히 이걸 통해서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뜻인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0분의 0꼴은 그냥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리미트 자 x가 2로 가는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2인 겁니다. 보면 x 그냥 2 집어넣어 쭉 집어넣으려 보니까 0분의 0 분모도 0 분자도 0 된단 말이죠. 맞지? 그죠? 그럼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자, 물론 이때 요거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따졌어요. 맞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안 따지고 하겠습니다.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x-2가 0으로 가까워지지만 어차피 0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인수분해해가지고 0이 되는 원인을 제거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은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얘가 0이 되는 주요 원인은 x-2라는 인수겠죠. 얘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될 거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사실 얘는 x 플러스 2분의 1과 극한이 똑같은 거예요. x 2로 갈 때 얘는 어떻게 하냐면 4분의 1 그런 것들 얘기하죠. 무슨 말이 됩니까? 네. 예, 그래서 0분의 0꼴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 나머지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굳이 어차피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 그 생각만 가시면 돼요. 그냥 얘들을 바꾸면 무조건 이렇게 되겠구나. 둘 중 하나로 풀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둘 중 하나로 풀린다. 네, 그래서 요것들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주간 테스트 저번 주가 안 봐서 이번 주에 봐야 되네. 어떤 그죠? 그죠? 오답을 하지 않았나? 아 오케이. 근데 저번 주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점이야. 아까 이걸 안 얘기할 수 없다는 말 지금 하고 있는 거. 중요하단 말이지. 자, 7번 좀 보겠습니다. 자, 27번. 자, 다음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나보고 뭐라 그랬냐?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사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이 친구인데,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면 실제로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그러면 0분의 0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정리를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해줘야 돼요. 0분의 0꼴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그냥 없겠지가 아니라 확인을 해준 다음에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분모도 분자도 x 플러스 2가 이제 인수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제거해야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인수분해 어쩌면 어떻게 될 거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돼요. 자, 분자도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자,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너는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x 플러스 2는 약분해버리고 그 다음 이제 뭐 하시면 되겠다? 이제는 0분의 0꼴 안 나오니까 네, 물이 좀 기능도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니? 반전이? 일단은 끄자. 뭐야? 안 보이는데? 일단 끄자. 어디야? 비가 오네. 저쪽에 아니야 이거 쓰는 귀여워. 태풍이 올라오면 위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그치? 에어컨이 잘안 어제는 이거 얘기 드렸어요. 그거 얘기 드렸고 내일은 각자 그거 해주시고. 우와. 자, 어쨌든 계속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야? 이제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0분의 0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집어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집어넣어 주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집어주면 여기는 4,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그럼 얼마야? 7이야? 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얘의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극한값인 거예요. 잠시 이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마이너스 2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자, 이것도 역시나 3 집어넣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 분자는 당연히 0 되고요. 분모도 잘 보면 x에다 그죠? 0 집어넣어주면 여기 루트 4 빼기니까 0 돼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은 당연히 x에다 3 집어넣어서 0 되는 누구를 x-3을 우리가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분모가 지금 보니까 그지? 우리가 알고 그런 방식꼴이 아니란 말이지만 지금. 네. 자, 하지만 지금 3 집어넣어서 0 된다는 건 분명히 안에 숨어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끄집어 와야 됩니다. 어떻게 끄집어 올 거냐면 분모 분자에 혈내꼴을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제곱빼기 뒤에 거 제곱해주면 그치.
줘야 될까? x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럼 분모는 아까 x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어떻다? 저 x 마이너스 3을 우리가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x에다 3 집어넣어도 네, 무리 없습니다. 3 집어넣어주면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4가 될 거니까 답은 그래서 8이 돼요.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36번. 다시. 자, 이 친구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얘의 극한을 구하래요. 이 친구 활짝 땡겨주십니다, 그죠? 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 거냐면, 일단 문제에서, 만약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는 것처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일단 무조건 바꾸고 시작하세요. 왜냐? 안 바꿔도 문제의 답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보통 대부분 실수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갖다 풀면. 대부분 실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플러스 1으로 발산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x인 t는 플러스 1으로 발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할 겁니다. 이건 어떤 유형이든 똑같아요. 마이너스 1으로 발산한다? 그럼 무조건 반대로 바꿔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리미트 x가 아니라 t는 플러스 1으로 발산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x를 다 t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은 자 9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t 얘는 자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 마이너스 2t가 될 거예요. 자, 이거 혹시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혹시? 네. 자, 이런 다음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 어쨌든 간에 이제 수투에서의 그 직관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봐봐. 자, 지금 t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t가 무한히 커지고 있을 때 9t제곱이랑 9t제곱 플러스 1의 차이는 사실상 둘이 1차이 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t가 무한히 커진 상황에서 얘네들의 차이가 별로 없겠죠. 사실 1만큼 차이 나겠지만 이 둘이 얼만큼 차이 나냐라고 하는 그 비율적인 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야. 이해되게 무슨 얘기인지? 얘가 예를 들어서 t가 만약에 1, 2, 3 요 정도 값이야. 그럼 1 차이가 되게 크지.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무한대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 친구나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네. 그러면 얘를 그냥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냥 루트 안에 9t제곱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루트 안에 9t제곱 있으니까 뭐로 나옵니까? 그죠? 그냥 얘를 뭐로 볼 거냐? 얘를 3t로 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분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모도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t제곱.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 얘는 아까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지. t가 무한히 커지니까. 하지만 역시나 t제곱한 때에 있어서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t제곱이랑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럼 루트 안에 t제곱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너는 t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사실상 지금 이 녀석은 그냥 뭐를 극한을 보는 거랑 똑같을 거냐. t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t분의 4t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극한은 그냥 얼마냐? 그냥 마이너스 3입니다. 정말 이렇게 됩니까? 네.
자, 41번. 41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자, 2-6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의 값을 넣겠습니다. 자, 요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든 실수를 많이 하냐면 지금도 잘 보면 어때? 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맞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 값은 이제 무한대로 이제 무한대로 가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 부분 잘못 봐가지고 어차피 둘 다 커지겠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뭐를 바꿔줘? 마이너스 x를 일단 t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자 t는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럼 너도 t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같이 써주면 자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그치?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봐봐. 연결됐어?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와 또 아까와 이제 사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꼭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럼 얘도 뭐 t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루트 t제곱을 가면 t니까 t 빼기 t가 그냥 0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네. 아 이게 지금 그 말이 뭐 완벽하게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라고까지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틀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은 사실 답은 0은 아닙니다. 네, 답은 0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 완벽한 0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0에 가까운 어떤 상수가 나오긴 할 거예요. 상수가 나오지만 0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그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잖아. 그럼 둘을 빼는 거잖아, 맞지, 그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녀석이야. 그럼 사실 엄청나게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 빼봤자 변함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x 100승인데 얘가 x 3승 정도야. 그럼 빼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플러스 무한을 발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300승이야. 그럼 얘가 지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거라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겼어. 진짜 완벽하게 똑같아. 그럼 진짜 0이 되겠지, 그죠? 그런 형식처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직관으로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이 상태인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줄 거냐면 분모분자의 켤레꼴을 곱해볼 거야. 켤레꼴을 곱해주고 이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리미트 t는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 분모는 얘 겁니다. 루트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더하기 t 그리고 무한 기억을 무한 기호 어렵게요. 오열 그래서 나도 대충 쓰고 있잖아. 팔로만 안 보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자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합작 공식 갖다가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거든요. 뭐 벌써 우리도 벌써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주면 앞에 거 제곱은 루트 벗고 나가는 연속일 거고 뒤에 거 제곱은 t 제곱이겠죠. 그럼 빼고 어떻게 나오냐? 6t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혹시?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갖다 보겠습니다. 자, 분면은 이제 분모 분자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분자는 t가 무한히 커질 때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잖아. 분모도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쳐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를 그냥 어떻게? 예. 루트 안에 t제곱처럼. 그러면 t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사실상 어떤 상황이야? 이 t분의 6t를 비교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뭐다? 답은 아. 3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놀랍게도 무한이 커지면 여기 얘를 갖다가 나오는 값이 딱 3만큼 나온대요. 그런 꼴들을 보시면 돼요. 선생님, 네. 아, 지금 해야 돼? 살짝 준비해야 돼요. 살짝 준비해야 돼. 아니, 알았어, 일단 그거 하고 있어. 밤 10시에. 아니, 이상해요. 그러게, 그럼 밤에 시킬래? 아침에 진짜 잘 알고 있구나. 우리 채널에 가입해야 돼. 천천히 가요. 우리 채널에 가입해. 일단 그래도 요거까지는 할게요. 일단 뭐 하면서 듣기나 해. 요거까지는 안 해. 자, 45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일단 여기서 왼쪽 덩어리를 보시잖아요. 얘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어찌됐든 0에 가까워지겠죠. 물론 좌극한과 우극한 분명 달라요. 그죠? 좌극한과 우극한 다르지만 어찌됐든 0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분모 자체는. 그러니까 전체 값은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발산하는 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 네. 네, 그죠? 네. 좌극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할 때는 플러스 무한대 발산하는 꼴일 거야. 그 다음에 x가 1로 가까이 가면 얘는 당연히 x 플러스 1의 제곱은 4로 가까이 가겠죠, 그죠? 네. 그럼 얘는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0으로 가까이 가는 꼴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얘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좌극하고 우극한 다르지만 어쨌든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역시나 무한대 커지는 놈이 훨씬 커. 0보다. 얘가 뭐 끽해봐야 그지? 끽해봐야 뭐 이제 x로 얘가 뭐 이제 뭐 x 제곱분의 1 이런 케이스다. 그럼 곱해가지고 역시나 무한대로 발산될 거고. 그 반대 경우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케이스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 거냐? 그냥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얘네들을 정리해 볼 겁니다. 네. 분수꼴을 정리한다. 하나밖에 없죠. 뭐 한다는 겁니까? 그냥. 네, 이게 통분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통분해 볼 겁니다. 그럼 통분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 어떻게 나오긴 어떻게 나와? 자, 서로 분모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4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빼주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다음 여기다 우리가 뭐도 곱해? x-1분의 1도 곱하는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분자에서 어차피 분자는 1 곱하기 이 녀석이니까 얘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4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거든요. 네. 네, 인수분해가 됩니다. 특히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좀 더 보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4배의 x-1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있고요. 그 다음 분자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이 친구인데 얘 그냥 인수분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x-1과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뭐야? 0분의 0꼴인 거예요.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없애준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는 막을 게 없네. 이제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보면 너는 4가 되고 너도 4가 되네요.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로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한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0분의 0꼴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나름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나머지는 사실 그냥 식을 잘 정리한 다음에 보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혹은 0분의 0꼴 이렇게 되는 케이스밖에 없어요. 네, 그 외적인 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좀 일단에서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문제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웃으면 바로 보시죠.